저는 우리 헌법 읽기 운동, 국민운동의 교육이사를 네, 부끄럽게 맡고 있는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지금 요 방에 여기 줌에 모여 있는 우리 지부장님들과 미래에 뭐 내년이 됐던 이제 겨울방학 때 강사를 꿈꾸시고 또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모여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진행했던 헌법 플러스 제가 헌법이나 이제 수업들을 고민하면서 짤 때 이런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오늘은 죄송해요. 네, 오늘은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혹시 주변에 헌법책, 우리 손바닥 헌법책이 있으면 옆에다가 두고 언제 제가 돌발 질문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네, 준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봐도 될까요? 예, 네, 예.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생각이 나니까. 네. 그러면 그냥 우리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서 네,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헌법 만들기 수업을 하러 온 우리 헌법 읽기 운동의 교육이사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오옥분 선생님, 네, 이렇게 갖고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저는 어떤 내용을 할지 좀 궁금하죠?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요 내용들은 우리 2019년에 강원도에서 진행했던 내용과 선생님이 좀 양념처럼 재밌는 부분들을 좀 섞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고민을 담아서 2022년에는 새롭게 헌법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의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그래서 저는 먼저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것들은 어떤 수업, 그러니까 헌법 수업을 만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거든요. 어떻게? 헌법의 많은 조항 중에 어떤 부분을 또 그다음에 그 다양한 내용들을 연령에 맞게 대상에 맞게 어떻게 좀 줄이면 될까? 그다음에 전달해 줄 메시지는 어떻게 요약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출발을 하는데요. 제가 가장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또 이제 바로 진행하는 건 저희가 이제 짧으면 1시간, 대체적으로 1시간은 없고요. 2차시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라포 형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헌법과 연관되어 있는 나에 대한 퀴즈를 제가 이제 3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여기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제 화면에 보이는 저를 한번 보고 가짜가 하나가 숨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을다. 첫 번째, 송충이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다. 선생님 보시니까 맨손으로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토끼를 18마리를 키웠다.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세 번째,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혹시 요 정답을 모르시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 둘, 세 손가락을 가지고 1번이 가짜다. 아니다. 2번이 가짜다. 아니다. 3번이다. 한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 준비되셨지요? 이렇게 준비 사항을 한번 여쭤보고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몇 번일까요? 3번. 우리 이사장님 1번. 우리 상하이 지부장님 1번, 3번. 네, 다양하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 못 맞히실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정답이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 정답은 뭐였냐면 짜잔. 헌법 서원 준비 중에서 네, 학습을다. 네, 지금 헌법 서원 준비 중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아직 준비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헌법 서원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 건 헌법 수업을 하면서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선생님들과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짧지만 요 2가지의 사연 좀 궁금하신가요? 왜 저런 퀴즈를 냈는지 살짝 살을 붙여갖고 이야기해 드려도 될까요? 예. 이렇게 반응을 보고 듣겠다 하면 듣고요. 예. 아니면 넘어갑니다. 네. 저 맨손으로, 말씀하세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진행을 하니까,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송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송충이. 송충이 그 솔잎 먹고 크는 벌레.
딱 송충이 하면 아이들이 송충이 하는 순간부터 오만상을 다 찌푸리거든요. 아, 송충이! 막 이러면서 저거 가짜라고 막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송충이는 제가 언제 저 맨손으로 잡았다라는 걸 알게 됐냐면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선글라스 끼고 뭐 목걸이 끼고 화장도 했는데 그때 동창회라고 성인이 돼서 동창회를 나가니까 금부치 집에 있는 걸 다 휘어감고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저쪽에서 제 이름이 김희선이잖아요. 부르는 거야. 야! 너 김희선! 그러면서 저를 부르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아저씨죠. 아저씨를 딱 이렇게 그 친구를 딱 보니까 얼굴이 좀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아한 척을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어디서 우아한 척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저를 끌고 자기 자리 앞쪽으로 딱 앉히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 저는 우리 여기 톡에 계신, 아니, 줌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국민학교 세대시죠? 초등학교 있으세요? 아니요, 다 저 국민학교시죠? 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예,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애들이 여기 초등학교, 뭐, 국민학교,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엄마랑 뭐 동갑이네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단어 하나마다 아이들이랑 어떤 거를 이야기할까를 좀 고민해갖고 좀 늦는 편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 때는 막 혼용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선생님 때는 월요일마다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아실 거예요. 애국조회 하셨잖아요. 애국조회 네, 교장 선생님이 앞에 쓰시고, 전교생이 다 이렇게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듣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레이저를 쏘고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어, 여자 한 줄, 남자 한 줄 서 있는데 대각선으로 있는 남자 아이 그 저를 우악스럽게 불렀던 그 친구 옷 뒤를 들치더니 송챙이를 짠 하고 넣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벌써 표정이 이그러지거든요. 송충이를 넣었으니까 그 친구는 어땠을까요? 막 꿈틀꿈틀 막 거렸어요. 자, 근데 이때 앞에서 보고 계시던 선생님이 누구를 잡아다가 혼내거나 주의를 줬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저요, 뭐 선생님이요 이러는데 제가 선생님이 굉장히 영악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안 넣은 척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그 친구가 엄청 혼났다고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전까지는 송충이를 맨손으로 잡았다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굉장히 우아한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한번 딱 나가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선생님 흑역사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송충이를 맨손으로 잡은 거, 또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눈이 시퍼렇게 먹는 거, 지나다니는 친구들 발걸어서 넘어뜨린 거, 이런 것들이 막 오면서 선생님 좀 부끄러웠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선생님, 내가 기억하는 나와 남이 기억하는 나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기억하는 나와 내가 기억하는 나와 남이 기억하는 나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뭐 그러면 학년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나의 이미지 관리. 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에 고민을 담아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선생님처럼 갑자기 동창회 가서 흑역사가 밝혀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토끼 18마리는 이제 아이들의 라포 형성을 해주기 위한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우리 선생님도 본인에 대한 퀴즈들을 하나 이렇게 3개 정도를 만드셔서 근데 이게 다 수업이랑 연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것들은 이제 학급 안에 들어가니까 학급 안에서 나의 이미지,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생활할까에 대해 고민을 담은 거고 두 번째는 흔하게 친해질 수 있게 동물, 요새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 자, 혹시 선생님만큼 토끼 18마리 이상 키워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아이들과 동물을 키운 경험 뭐 이런 걸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추가한 건 뭐냐면 아, 선생님이 막 돌아다니다니까 선생님 저요. 막 손을 들더니 어떤 친구가 저는요 200마리 키웠어요. 막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그 친구가 200마리 키웠다고 하는 게 뭐였을까요? 퀴즈. 200마리 키운 게 뭘까요? 그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개미? 막 그러면 아이들이 막 징그러운 거 죄다 다 나와요. 자기들이 아는 거. 뭐
그 물고기 중에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물고기, 뭐, 바퀴벌레, 팔이 막 나오는데 정답은 뭐냐면 하루살이에요. 근데 이제, 하루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친구들 표정이, 에? 친구들 너무 하루살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나 친구, 하루살이를 키웠다고 이야기 200마리나 키웠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왜 그런지 하루살이를 키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요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엄마가 수박을 먹고 잘 버리라고 수박 껍데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는데 그걸 안 버리고 그냥 갔다가 일주일 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200마리나 됐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가 그걸 키웠다고 할 수 있니?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선생님 보세요. 그 하루살이 먹이 누가 줬어요? 제가 줬지요. 하루살이가 살고 있는 그 방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제가 보금자리를 준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로 하루살이를 제가 키웠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어떠세요? 그 친구가 키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웃 때 아우 친구 진짜 묘하게 설득이 되고 요렇게 선생님 요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또 생각도 해보고 편하게 대답도 하는 시간이다라는 그러니까 편한 시간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 네, 질문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아이들이랑 조금 친해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 헌법 서원은 나중에 바로 이제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진행해 보고요. 만약에 좀 시간이 여유로우면 우리 선생님들도 헌법에 관한 퀴즈 3개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 엄청 재밌겠지만 다음 기회에 네,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헌법 강서로 나갔을 때 우리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는 건 왜냐하면 최근에는 뭐 유튜브나 그다음에 뭐 EBS나 내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헌법 읽기 운동에 나는 저와 같지 않다고 봐요. 내가 생각하는 헌법, 우리 앞에 계신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거, 우리 또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경험한 헌법을 체화해서 녹여서 소화해서 전달해야지만 저는 헌법이 아이들의 마음을 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달해줄 메시지가 뭘까? 헌법 내용을 줄줄이가 아니라 나는 이 헌법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으셔야 되고 제가 앞에 진진과 이런 것들 넣었던 것도 그러면 아이들이 저와 함께 어떤 호흡을 할 것인가의 준비 단계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줄까?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것도 경험담이에요. 저는 사실 좀 경험담들에 녹여서 헌법을 어떻게 일상과 접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어느 날이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여기가 어디 같아요? 공항이죠. 네, 공항인데 선생님이 여행을 가려고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공항을 우리 가려고 하면 비행기 타는 시간보다 두세 시간 먼저 가서 티켓 어디 가는지 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한참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우연히 뭘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을까요? 뭘 발견했냐면 우리 비행기를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여권이 필요하죠. 여권을 짠 하고 보는데 그럼 자, 요건 선생님은 아니에요. 여권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여권 그러니까 요런 소재를 가지고도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여권 찍어본 뭐 사진 찍어본 친구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여권은 뭐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귀도 다 내놔야 되고 뭐 머리도 뭐 이렇게 되게 틀이 많아가지고 되게 이제 힘들게 여권 사진을 찍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여권은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 또 학생증 그다음에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뭐 운전면허증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대표하지만 다른 나라 갈 때는 그런 것들은 나를 증명해 줄 수 없다. 이건 이제 여권만이 내가 누구이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증명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신분증이고 여행 증서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나라 가서 도착한 나라에서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요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최근에 영화 나왔었잖아요. 북한과 뭐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것도 좀 넣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여권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선생님 마음을 콱 잡은 그 문구는 뭐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여기 여권에 얼굴일까요? 그죠? 선생님이 여권을 어떤 걸 봤을까? 자,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 여권 다 봤죠? 이렇게 여권 한 장을 착 하고 넘겼더니 이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 글자가 다 보이나요? 보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서 여행을 가려고 딱 앉아있는데 여기 중에 우리 친구들 그래도 선생님이 어떤 걸 보고 감동했는지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그러면 글씨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짜잔. 여기에서 혼자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새 문구들이 선생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에? 아니, 내가 이 여권을 소지하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고 모든 편의와 보호를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내가 가는 나라 관계자한테 요청한다라고 이렇게 탁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아, 내가 대한민국에 이런 존재였어?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였네? 와, 대단한데? 저 어깨가 으쓱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나의 권리? 나는 어떤 걸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한번 찾다가 지금 선생님이 속해져 있는 단체가 어디? 네, 우리 헌법 읽기 운동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나라의 작동 원리,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는 어떤 건지, 또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목표는 어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스터디하면서 네,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가치 권리를 찾으려고 여기 왔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헌법을 갖고 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헌법은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 헌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막 그 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헌법에 저희 헌법 다 보셨죠? 자, 그러면 아이들은 헌법이 얼마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의 모든, 뭐, 나라를 움직이는 최고의 법이라고 하니까 헌법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애들 이만큼이요. 막 이렇게 손으로 해요. 그럴 때, 짜잔 하고, 우리 손바닥 헌법을 쫙 보여줘요. 보여주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고, 이 안에 애게? 막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이 시간 안에 이거를 한번 볼 거다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단체의 소개 이렇게 이제 읽고 알고 실천하려고 우리들은 모여서 날마다 재밌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바닥 헌법을 쫙 펴서 자, 우리 친구들 여기다 받았지요? 받으면 여기 보이나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그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주권자 키미선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고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면서 네, 앞에다가 이름 쓰는 날이 저희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쓰고 뭐 아이들이랑 뭐 어때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잠깐 이야기를 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네, 그런 얘기를 했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법 중의 법, 최고의 법, 왜냐면 이제 교과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선생님 규례예요. 뭐 얘가 이렇게 법률과 명령이고요. 뭐 이렇게 어찌고저찌고 블라블라블라 막 얘기를 하고 제일 위에 지시하는 법이고요. 뭐 이렇게 헌법이 있고 각종 이걸 기반으로 해서 법도 만들어지고 나라가 움직여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아,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책에 배운 내용들을 선생님한테 알려준 건가요?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한번 체화된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알려주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그대로 헌법이 담고 있는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장에 보면 우리 헌법 차례 구성이 있잖아요. 자, 친구들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헌법이 전문과 부치까지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헌법의 시작 그러면 그러니까 1장 뭐 총각 이거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헌법의 가장 핵심 중요한 부분은 전문이라고 좀 생각하고 전문 가지고도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전문 한번 읽어보신 선생님들 계셔요? 계실까요?
지금 급으로 이명필 선생님이 읽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전문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아니, 어렵다고 느끼지 않게 아이들한테 스미듯이 넣어야 되는 게 우리 강사들의 어, 할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헌법 이 전문을 어떻게 내용을 좀 했냐면 헌법 전문은 저는 헌법 전문 만나게 하고 헌법 전문은 머릿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제 저희 이사님 중에 홍은규 교수님한테 내용을 배우기도 했지만 읽어보니까 그래서 헌법 전문에는 머릿말처럼 책을 쓰게 된 이유, 헌법을 쓰게 된 이유, 내용들이 아주 그냥 그 집약적으로 핵심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니, 책 앞쪽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고 일반 책에서는 이 책을 살까 말까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머릿말이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 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이 헌법 이렇게 전문 이렇게 보면은 자, 제가 이제 먼저 질문하는 건 요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헌법 요 전문은 몇 문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번 퀴즈 내볼까요? 전문은 몇 문장일까요? 오, 역시 프로세요, 다들. 근데 아이들이 막 그래요. 그러면은 뭐, 세 문장이요, 두 문장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헌법 전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네, 맞춤표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나 얼마나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많았으면 숨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했을까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사실 헌법 전문은 좀 딱딱하고 얘를 어떻게 녹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라고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어떤 단어들이 보이세요? 한번 이야기 그냥 편하게 열어놓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단어들이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정답 있는 수업은 좀 지양하는 편이라 어떤 단어들이 보이세요? 뭐 이러면은 아이들이 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오, 네, 좋습니다. 그 단어가 먼저 보이신데요. 또 어떤 단어들이 보이세요? 우리 이사장님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이사장님 화면에 보이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오늘은 끌어당기시나요? 대한국민. 대한국민, 예, 빨갛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민이에요. 예. 이제 요렇게 딱 찝으면 요 내용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주고, 우리 이명필 이사장님, 아니, 저기 지부장님은 뭐가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요. 대한민국 역시 상하이에 계셔서. 자, 그러면 우리 박명숙 선생님은 어떤 단어가 먼저 탁 눈에 띄시나요? 4.19 민주이념 개성. 네, 요렇게 이제 자, 이렇게 우리는 같은 걸 보고도 다른 부분이 탁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다 같을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헌법 전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단어를 봤다면 자, 지금은 이 영상은 왕이 주인이었던 나라에서 국민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영상을 봤으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중점적으로 선생님들도 한번 보세요. 왕이 주인이었던 곳에서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노비는 팔 수도 있고 상속해 물려줄 수도 있고 기증하거나 저당 잡힐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노비의 한 사람의 가격은 얼마 정도였을까? 경국대전에 규정된 16에서 50세 노비의 가격은 저화 4,000장이었다. 이는 쌀 20석이나 면포 40필에 해당하는 값이었다. 노비는 선물로 줄 수도 있었는데 손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거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기쁨의 표시로 노비를 주기도 했다. 실제로 16세기 미암 유희추는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자
6명의 노비를 상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노비는 팔리거나 증여되는 경우, 또한 원래 주인이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경우 새 주인을 모시게 된다. 노비 주인과 노비의 상하 관계는 윤리 규범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었으며 주인은 노비에게 가혹한 형벌도 내릴 수 있었다. 관청의 허가를 받을 경우 노비를 형벌로 죽이는 것도 가능했다. 노비에게 주인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저는 이 맨 마지막에 노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이 주인이라고 하는 문구가 딱 잡더라고요. 왕이 주인이었던 나라에선 내 마음대로 내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은 우리가 주인인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 씨가 자기 성인 친구들은 조선에 이어서 자기가 왕족이라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 주인이었던 나라가 더 좋다라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 친구들의 생각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라마의 장면이지만 이거보다 더 이런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심하게 노비들 그다음에 양반도 갑자기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노비로 갈 수 있었잖아요. 가고 또 귀양 가고 이런 얘기들은 아이들이 좀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주인이었던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 백성들의 생활을 감을 잡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였나요? 친구들과 질문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창권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왕이 주인이었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웃음으로 때우시는 건가요? 깊이 생각 못했고요. 제가 좀 처음에 원리를 잘 몰라서 조금 익히는 중이라서.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능숙하게 저희 이렇게 하는 김에 뭐 패들렛도 사용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한참 뭐 패들렛이나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이제 왕이주인이었던 나라의 생활을 봤다면 그 다음 이제 우리 왕이주인이었던 나라 이 마지막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대한제국이고 그 다음 대한제국 이후엔 우리 일제강점기가 길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제목은 할아버지의 시계라는 영상이에요. 혹시 아셔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왕이주인이었던 나라에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짜잔 하고 간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가 엄청 긴 시간 동안 있었어요. 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 영상 보겠습니다. 작고 동그란 우리 집 시계는 우리 할아버지 시계 수십 년 전에 친구분과 바꾸어 차신 아주 소중한 시계란다. 언제나 정답게 흔들어주던 시계 할아버지의 옛날 시계 이젠 더 가지런데 가지를 않네.
아버지 돌아가신 그날 밤 종소리 울리며 그쳤네. 이젠 더 가질 않네. 가지를 않네. 영상 너무 괜찮죠? 이제 음악과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왕이 주인이었던 나라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축약해서 좀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요거를 할 때 좀 살짝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중간중간에 나왔던 부분을 좀 길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요 사건 자체가 체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왜냐면 아무도 우리나라 친구들 보면은 우리 지도에 전 세계 지도에 우리는 진짜 손톱만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 일이 알려지면서 아니 대한민국이 어딘데 대한제국이 어딘데 이러면서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것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기사화했다라는 그 사진도 이렇게 추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아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야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의 사진도 실어주는데 어떤 사진을 심냐에 따라서 일제강점기 시대가 아이들한테는 심겨진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 거면, 일제 괜찮네. 뭐 공부도 했었고, 뭐도 했었고. 그래서 사진도 어떤 그 일제강점기에 어떤 모습을 축약해서 넣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사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동시에 놨고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한독립을 하게 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갑자기 단어가? 네. 그래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전문에는 이야기할 사건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넣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3.1운동에 그 장소에서 만세를 이제 학생들이니까 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친구들이 어른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일까요? 뭐 이런 질문.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학생들이 많이 앞장섰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무한 가능성 있는 우리 친구들이 뭐든지 할 수 있고 좀 더 고민을 하면 우리 주변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보고요. 이제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영상 두 개를 보고 어떤 단어들이 이제 눈에 띄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고 나서는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까요? 똑같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어떤 걸 봤으면 좋겠냐면 여기 아래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요게 우리가 책에서 뭐 안전 지금 이제 뭐 안전한 국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이 우리 이제 뭐 김구 선생님이나 우리한테 어떤 나라를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하셨을까라는 걸 가지고 우리들이 키워드들을 뽑아서 친구들이랑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 단어가 이제 그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그게 안전이라는 게 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안락하고 편하게 생활을 하는데 이때에는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온전한 나라를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시고 헌법에도 구구절절 한 문장으로 진짜 숨이 차도록 담아 놓으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랑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찍어주고 싶은 건 여기 우리 국민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칭했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게 헌법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도 해봐요. 그러면 친구들이 맨 처음에는 뭐 헌법은 못 바꿔요. 최고의 법을 어떻게 바꿔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 우리 친구 두구두구두구 맨 아랫줄에 한번 볼까요?
몇 차? 그럼 8차. 이렇게 헌법은 또 누구에 의해서 뭐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국민 투표에 의해서 우리 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그래서 우리 생활과 현재 생활과 맞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는 3.1운동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4.19 내용, 이런 것들 영화가 많잖아요. 영화 포스터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아이들이랑 좀 재밌게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전문 내용은 좀 이렇게 하니까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시면 한번 끄떡끄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을 이런 식으로 좀 조금 진행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키워드들도 한번 뽑아보라고 해서 어떤 단어들이 좀 우리 친구들이 눈에 띄나 그리고 왜냐면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단어들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뭐 1600이 뭐예요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뭐 1600은 뭐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러니까 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게 이 부분이 어려워서 질문할 친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 모르는 단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단어는 쉽기 때문에 네, 아니 괜찮아 다 알아요. 이렇게 헌법은 대체적으로 5, 6학년에 걸쳐서 사회 교과에 실려져 있어서 제가 이제 저희 마을에서 했을 때는 5, 6학년 친구 학급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단어들은 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 진행을 하실 때는 전 연령 대상이잖아요. 전 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에 맞는 단어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지금 헌법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했을까? 자, 요 왕이 어떤 왕인지 혹시 이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 뭐 다 나와요.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왕이랑 왕은 지금 드라마에 등장하는 왕까지 다 나오는데 요 왕은 마지막 황제 우리 고종이잖아요. 요 아래 보면 고종을 또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인물 표현을 하는 건 아이들이 지적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건 아이들 그 전체로 봤을 때 얘네들이 역사에 관심이 많고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다. 그러면 조금 그 단계에 맞게 사이사이 사건이나 이 관련된 스토리들을 같이 좀 넣어주고요. 딱 질문을 했는데 이게 누구일까요? 했는데 뭐 세종대왕이다, 뭐 애들이 없다. 뭐 그러면 그냥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 중에 이 반의 분위기를 좀 보면서 수업 내용을 좀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주인이었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국민이 주인이었던 나라. 지금 혼자 운영했던 나라에서 지금 이제 다수가 움직이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우리 이름을 다시 보면 대한민국이기도 하는데 그 헌법에 공화국이라고 나오고 그 공화라는 뜻은 함께 화합해서 사는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집어줍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보면은 공동으로 의미한다라는 게 대통령도 직업인이라고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직업인이잖아요. 정치인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잖아요. 몇 년이냐면 뭐 우리 그 직업인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은 몇 년 그러면 통과로 4년, 뭐 대통령은 몇 년 그러면 몇 년이에요? 5년 이렇게 5년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맡긴 거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이렇게 3.1운동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은 어디로 넘어가야 될 때냐면 이제 전문을 좀 따랐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총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총강을 혹시 우리 선생님들 총강 한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죠? 그 총강도 제가 이제 첫 번째 전문은 인사말이라고 제 나름의 요약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녹아낸 나는 전문은 뭐라 생각한다? 총강은 나는 뭐라 생각한다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전문 헌법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느끼는 헌법, 내가 체화된 헌법, 그걸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랑 또 주민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저는 총강이 1조부터 9조까지인데 총강을 뭐라고 잡았냐면 총강은 우리나라 소개라고 잡았어요. 우리나라 소개라고 잡은 건
이제 그 이유, 이제 이렇게 딱 짚어주고 우리나라 소개라고 잡은 이유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총강은 내용이 1조부터 9조까지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야? 첫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2조는 국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민주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 근데 그 국민은 법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3조에 보면, 여기 우리 땅은 어떤 모양이냐면 한반도도 있지만 땅도 있지만 섬도 있어. 부속도서가 섬을 의미하니까 섬도 있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북한과 현재는 분단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지금 지향하고 있어. 그런데 그냥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 통일을 원해. 이런 것들, 그리고 평화 통일 휴전선 얘기도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여기에다가 살을 좀 붙여서 좀 총강도 그리지만 현장감 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뭐 창달 이런 노력도 우리는 하고 있어서 태권도나 뭐 이런 것들 뭐 얘기 또 뭐 음식 얘기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이야기해 볼 거리를 하다가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빈칸 넣기도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서는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아이들이 하면 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또 초성으로도 많이 하면 친구들이 초성에 익숙하고 또 재미있어 해요. 그럼 짜잔 애니메이션을 베끼면 국민이라는 게 나온다. 여기 놀랍지 않니? 저는 사실 좀 이거 하면서도 감수성이 풍부해서는 좀 몰라도 이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권자다. 힘이 나한테 나온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느껴지나요? 라고 하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러고 나서 이제 헌법의 권리와 의무 장에서 내가 헌법에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지만 그거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남이 나의 권리를 챙겨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혹시 내 권리는 누가 찾아야 될까요? 내가. 남이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 권리는 내 거고 내가 그 나의 권리를 활용해야 되고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역시 또 선생님들 역시 헌법에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헌법의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고 일상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또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담아서 헌법의 조항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걸 그러니까 총강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하나를 찝어서 해주는데 요것들을 좀 많이 사용해요. 3조. 왜냐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에는 어떤 스토리가 저기 되어져 있냐면 얘가 사법고시에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래요. 문제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헌법 수업 만들면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어떻게 나오냐.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속도서는 섬이 있는 거죠. 부속도서 섬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그러니까 영토는 땅과 꼭 섬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제 변호사나 이런 걸 꿈꾸는 친구들은 부속도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하고, 부속도서의 개수가 제가 예전에 찾아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3,000 몇 개예요. 섬이. 무인도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거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여튼간 많다. 우리 대한민국엔 섬이 사람이 사는 무인도 뭐 사람이 살고 있는 섬 해가지고 엄청 많으니까 그 개수도 한번 퀴즈로 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냈었는데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주권 지금 아까 대신 우리 권리를 맡기는 대통령들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자 그러면 지금은 몇 대일까 요 퀴즈를 냅니다. 자, 몇 대일까요 우리 선생님들? 당연히 19대죠. 자 그러면 19대 대통령인데 19대 대통령의 이름은 뭘까요? 뭐 이렇게 흔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왜 이걸 넣냐면 미국은 뭐 초대 대통령부터 막 줄줄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대통령들이 좀 살짝 부끄러우신 분들이 좀 다수가 계시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역대 대통령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19대만 강조하기 위해서 넣고요. 요거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우리 대통령이 맨 처음에 딱 첫날 하는 게 취임식인데, 취임식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요거 가지고도, 자, 우리 친구들 이 선서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우리 국민한테. 대통령이 처음 되면 하는 게 이 취임식이고, 취임 선서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 이 권한을 누가 줬기 때문에 우리가 표로 이 대통령을 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먼저 하는 게 이 취임 선서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퀴즈를 냅니다. 자, 이 헌법 취임 선서는 몇 조에 있을까요? 요거는 다음 주 숙제로 맞춰보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선서. 우리의 주권이 국민한테 있고 권력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해도 취임 선서에 우리한테 약속을 한다라는 전달을 해주고요. 자, 요거는 그래서 총강에 이 지금 단어들은 외국인들이 아까 우리나라 소개라고 이야기를 저는 한다고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의 6가지를 외국인들은 기억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이게 그림만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없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제 총강에 있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니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이렇게 다 이야기를 좋아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6가지 장점은 뭐냐면 영어.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도 젊은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때 막힘이 없이 대화가 가능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기 지금 카드 교통 이 부분은 뭘까요? 교통이 편리하다. 교통이 편리하다, 땡. 뭘까요? 뭐냐면요. 네, 맞아. 교통도 편리한데요. 죄송합니다. 땡해서요. 아이디랑 막 땡도 하고 막 이래요. 교통이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통 하는 그 비용들이 너무 저렴하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자주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교통이 외국인들은 프리패스로 어디 가려고 하면 20 얼마, 40 얼마 그러는데 우리는 환승도 되고 또 우리 경로우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없지만 교통이 이렇게 교통 수단도 발달됐고 교통 비용도 싸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관광하려면 우리나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화장실은 뭘까요? 그냥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화장실은 뭐냐면 여기 무안에 있는 화장실인데 외국인들이 와서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란대요. 이렇게 깔끔한 여기가 호텔 같잖아요. 호텔. 여기가 무안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하나인데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놀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맨 아래 웃음 표시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잘 안 웃는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잘 맨날 웃으시나요? 근데 외국인들은 저희가 좀 눈치 조그마고 그래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고 웃는 얼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밤문화. 요거에 이들을 또 잡는데요. 네, 그리고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영화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청년 경찰인데 우리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권과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는 가방을 햄버거 먹을 때 그냥 두고 가도 누가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 우리가 갔을 땐 또 여권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권 순위가 2위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서 외국에 여행 갈 때 우리나라 여권을 도난 당할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저는 청강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 청강까지 진행을 해볼까요? 좀 더 나가 볼까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은 이제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이랑 뭐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의무는 어떤 게 있을지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권리가 많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내가 가진 의무가 많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권리가 많다. 요 손 들고요. 의무가 많을걸? 한번 손 들어볼게요. 의무가 많다.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어떤 게 많을까요? 같아요. 손 안 드시는 거예요? 헌법에 보면 의무가 많을 것 같잖아요. 권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 내용은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만들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잘라야지 또 질문도 하고 또 살도 붙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희선 교육이사님. 네, 네, 준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정말 잘 설명 들었고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그 헌법 강사님들 양성교육 4개월 동안에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에 양성교육을 이제 오늘부터 첫 시간에 테이프를 끊으셨는데 준비도 성실하게 해주셨고 전달도 너무 잘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김희선 이사님께서 강의해주신 PPT 내용에는 여기 저희가 하는 헌법마당의 기본 강의에 선생님의 스킬을 많이 넣으신 거예요.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선생님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습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헌법 강사 강의를 하시면 앞으로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할 겁니다. PPT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영상도 제공할 건데 그것에 선생님들만의 그런 스킬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스킬을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또는 다른 것들도 지금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고 하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도 안 들립니다. 예, 아이고, 선생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이게, 예, 궁금하신 점 지금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김희선 강사님 이야기하시는 내용에는 요 초등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급별에 따라서 이제 그 교육하는 방법이나 이런 재량, 기법이 다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다 강사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다 지금 뭐 너무 잘하시는 분 이병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보니까 너무 잘하셔서 우리가 오히려 공부 더 해야 되겠다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업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명필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학생들한테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았댔어요. 그래서 좀 성인 같은 경우는 또 같이 뭐랄까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비슷해서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 강의 듣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요점이 아주 명확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때요? 이현미 선생님 강의 상해도 헌법 강의 하시죠? 김은미 선생님.
네, 김원미 선생님. 저는 이제 헌법 강의를 따로 하지는 않고 지금 임영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수업을 들었던 적만 있거든요. 근데 예. 제가 조금 선생님의 강의에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이 앞에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총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따로 부제를 잡으셔서 아이들이 조금 더 다가올 수 있게끔 만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사실은 저희도 전문을 사실은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전문이 아무래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성인분들도 읽으면서 조금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앞뒤를 보여주고 또 이렇게 키워드를 같이 뽑아가는 과정들이 좀 더 헌법이라는 것과 이거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강의 스타일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상해가 부럽습니다. 뭐 앞서서 헌법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어쨌든 처음 시작한 곳이 상해고, 또 지금은 임영필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계셔서 헌법의 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박명숙 선생님은 지금 그 명랑호 살리시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때요? 예, 강의를 하러 가셔야 될 건데, 그죠? 아유, 아직 갈 길이 멀죠. 저는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네, 그냥 이사님들에게 강의하시는 거 보면서 저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지금 엄청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 이제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읽는 것보다 이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되게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그 문장에서 얘기하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아까 앞에 그 안중근 선생님하고 김구 선생님하고 시계 이야기 같은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그게 제가 너무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물 같은 건 애들한테 굉장히 이거 뇌리 속에 깊이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다음에 하게 되면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모아서 아이들 좀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흥미롭게 가는 방법이 제일 오래 가고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갈 길이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하겠습니다. 네, 더 어렵죠. 사실은 헌법 강의해보면 어른들은 그냥 뭐 이런 강의식으로 해도 되는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그 자료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요. 아이들이 그 단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부터 일깨워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먼저 하세요. 저는 또 끝났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만. 예. 네, 이사님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윤택규 씨,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얘기하려고 그랬으니까 자꾸 이게 지명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이들한테 뭐 강의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한번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의문을 내가 제시했어요. 과연 초등학생들한테 그 헌법 강의를 제대로 가능한가? 요새 아이들이 정말로 그 보통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하고 나는 그러니까 몇몇 분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들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것도 이게 설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김희선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교수학습 자료 개발해 나가는 거 보니까 저 정도면은 저러니까 아이들이 흥미있겠구나. 그런 내가 했어요. 그리고 이 보통 내가 그때 뭐 PPT를 하고 동영상을 쓴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시선을 끈다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애 여사의 아이들이 거기 익숙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극적인 거 아니면은 아이들도 흥미 못 끕니다 하고 아주 나는 계속 부정적으로 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늘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계속 참여를 하네. 네, 아이들이 활동하고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재미있게 이 법이라는 이 딱딱한 것도 아이들에게 저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저 선생님 오늘 강의를 듣고는 이해가 됐어요. 역시 눈높이에 딱 맞추어서 또 묻고 답하는 걸로 이렇게 그럼 이런 개발을 이렇게 저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됐는데 지난번에 여러 분이 나가셨더라고요. 학교 급별로 강원도 어디 학교에 이렇게 개발되는 걸 공통으로 딱 들고 갔습니까? 안 그러면 강사들이 전부 자기가 개발해 가져갔습니까? 공통으로 가지고 나갔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한참 텀을 두고 쉬어서 지금 오늘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총강이랑 전문이랑 총강을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사이사이 조금 살만 붙인 거예요. 강원도도 이런 형식으로 나갔어요. 우리 헌법 강의를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되시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강의했던 자료들, 학습 자료들을 그 공유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PPT라든지 이제 저 보여드렸던 그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직접 챙겨 가셔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이사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교수학습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 팀이 이렇게 있겠죠? 예, 그때 강원도 갈 때는 우리 강정미 선생님하고 뭐 우리 이미영, 김희선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함께 고생해서 만들었죠. 예. 그 우리 우흥국의 이 우리 수준, 자질 이걸 내가 오늘 봤습니다. 정말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제일 막내고요. 원래 우리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잘하세요. 네. 제가 막내둥입니다. 이 기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제주꾼이 있는데 박인희 이사님이라고 그분도 참 애 많이 쓰시고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잘해야 되는데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는데 너무 유명해서 바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아직 한 번도 못했는데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은요. 고성만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고성만 선생님. 고성만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제주에 있습니다. 예. 최근에야 여기 참여하게 됐는데, 예. 또 오늘 그 강의 내용은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를 조금 늦게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음 강의할 때는 다시 한번 강의를 좀 해줬으면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료를 그 사전에 조금 보낼 수가 있는지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자료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국민 주권자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뭐 저작권 어쩌고 그런 거는 안 할 겁니다. 예. 예, 또 말씀 안 하신 분. 노영구 선생님. 노영구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이 교육과는 동떨어진 그 노동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게 초등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요. 오히려 저 고등학교 이상 성인 사회교육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는 좀 그걸 원래 내가 사회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그 사회교육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이제 공동체 생활에 이제 어려서부터 공동체 생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 나 개인적인 생활보다도 어울려서 사는 거. 그래서 꼭 이 학문적으로 이런 것보다도 이제 내가 내가 살아왔을 때 느꼈던 감정들 또 이런 걸 공유하고 싶고 아이들한테 내가 살 때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걸 또 내가 장애인이잖아요. 장애 같지 않은 장애 딱지를 달고 5살 때 이후 이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거 그런 걸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책을 갖다 주니까 100권을 복지관에 주니까 그 사무실 대리가 그러더라고. 이런 거 PPT로 해줄 수 있냐고 애들한테 장애인들한테 그거 하죠. 그거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헌법 강의는 내가 안 해봤거든요. 헌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효인성 강사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강의 현장에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아직. 그런데 내가 나가보기는 꼭 한 번은 나가보고는 싶어요. 예. 아주 선생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방 맞았는데 우리 헌법에는 보면 모든 국민이 뭐 행복 추구권, 자유권, 참여권 모든 국민이라는 그 개념이 그 헌법 전문에 10조부터 39조에 31번이나 나오는데 지금 그 장애인 말씀하시니까요. 즉시 버쩍 들어요. 그런 준비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그 5급 장애인이지만 허리 때문에 이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일기 국민운동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 이 수화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우리 회원들 중에 가수강하는 분들 중에 있으면 한번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창원 선생님, 우리 그 통영지회 맡아주시기로 했던 이창원 선생님, 강의 지난번에 좀 전에 그 시각장애인 얘기가 주제로 이제 나온 제가 그래도 한번 제안을 좀 하고 싶었던 건데 시각장애인은 예를 들어 좀 듣는 소리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당한 테크닉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이 과제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주어지는 건데 헌법의 그 조항을 다 마치 주의하듯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지루한 느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게 노년이나 어린 아이들도 시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각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평면상보다는 입체가 더 유리할 걸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잠깐 지금 듣는 소리에 제 생각엔 어떤 분이 한 조항만 가지고 잠깐 아는 듯 소위 말하면 이제 헌법 주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어렵게 접근이 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두고는 잠깐 해두고는 약간 입체적인 관계로 아이들을 끌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를테면 뭐 놀이를 가지고 간다거나 안 그러면 후레쉬카드 이런 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헌법 요번에 보니까 강의한 분들에 보니까
카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카드를 이용한다는 거는 이런 걸 통해서 그 한 키워드가 실제 적용되는 그까지가 제가 볼 때는 이게 30분 넘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아이들을 많이 가지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수년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30분이 넘으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아이들에게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다음 우리들에게 그 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우리 실제 헌법 강의가 너무 진보하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소문이 먼저 돌면 안 되니까 40분 안에 빠른 속도로 한 조항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교통 문제로 이야기가 됐다면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실제로 우리 가셨던 선생님이 손을 잡고 건너고 손을 이렇게 든다. 유치원 교육 같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강의를 사실 해보면요. 그 대학에서 강의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더 어렵고 중고등학교보다 초등이 더 어렵죠. 근데 그 1시간 40분 수업하기 위해서 저 준비하는 자료들이 며칠을 걸려야 되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아까워서 우리 소중하게 오늘 또 김희선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우리한테 이런 자료들, 소중한 자료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아시게 되고요. 또 강의를 나가시면 이 급별에 따라서 너무 이런 차이가 많이 나고 이해시키는 데 힘든다 하는 그걸 아마 강의를 통해서 느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또 말씀 안 하신 분들 혹시 목진덕 선생님은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듣고 계세요? 예, 더 질문 없으세요? 지금 이창권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답변을 드리면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수업은 35분, 40분, 그다음에 중학생은 40분, 고등학생은 50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1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맞게 도입 전개 결말로 잘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제 첫 강이고 또 좀 다 담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고받아야 호흡이 있어야 우리 앉아서 듣는 선생님들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저한테 예정된 시간은 1시간이라 제가 이렇게 그냥 1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애쓰셨고요.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다음 시간 예고하고 마칠게요. 다음에는 제 차례인데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는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종교가 다 다르고 종교 내용도 제가 완벽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종교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좀 저도 배우고 또 저도 지금 종교가 다르니까 같은 기독교라도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신교 신자, 천주교 신자님들이 좀 많이 알려 주셔가지고 종교가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예,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 오늘 방금 이선아 선생님이가 질문이 있는데 이 강의 레코딩 볼 수 있느냐고 질문이 뜨는 것 같아서 이사장님 연재하시는 그게 유튜브 링크가 되어 있다고 보니까요. 예,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홈페이지에요. 홈페이지에 다 지금 준비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치시면 왜 이러지?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치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에 지금까지 이 강의한 내용들이 PPT든 뭐든 간에 다 차례대로 오늘 강의하신 내용도 이미영 선생님하고 몇몇 선생님들이 고생해 주시는 덕분에 그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못 올리지만은 아마 며칠 후에는 그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은요? 예, 예,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은 정확하게 9시 반 전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김희수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참가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편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 김원미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들어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강정미 선생님, 네. 그 박인희 쌤 강의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12월 둘째 주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잘 안 들려 선생님 목소리가. 12월 둘째 주요. 예? 12월 둘째 주. 11월 둘째 주? 12월. 아, 12월 둘째 주. 네, 네, 네. 예, 12월 예, 둘째 주. 아이고 멀기도 하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제가 하지만 그 다음 주도 또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11월 넷째 주 이명필 지회장님께서 예, 헌법 강사분들에게 임시정부 근현대사 쪽 해주실 것 같아요. 뒤에 뭐라 하셨죠? 임시정부하고 근현대사 이명필 지부장님이 예. 강의해 주실 거예요. 아, 11월 4주, 넷째 주, 네, 셋째 주. 넷째 주. 예, 셋째 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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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요. 예, 그래요, 선생님. 들어가시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예.